안녕하십니까. 유행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신간 세계 미래보고서 2020 뭐가 실려있나 신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마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계 미래보고서 2020 신간입니다. 세상은 변한다. 변화하는 것만은 변치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11년, 지금부터 한 7, 8년 전만 해도 굉장히 비싼 돈으로 샀었던, 가령, 비디오 회의하는 거, 비디오 화상 회의하는 게, 그죠? 얼마 했느냐 하면, 그죠? 이만큼, 25만 달러, 이런 식으로 2,5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공짜가 됐어요. GPS도 돈 주고 샀었거든요. 공짜가 됐어요. 디지털로 보이스 레코딩도 공짜가 됐죠. 모든 게 유튜브 무료예요. 디지털 워치도 공짜가 되었고, 메디컬 라이브러리도 공짜가 되었고, 비디오 플레이 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그냥 하니까. 비디오 카메라 굉장히 비쌌죠. 비디오 카메라를 이제 사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뮤직 플레이어 핸드폰으로 그대로 합니다. 공짜가 됐어요. 프리, 그죠? 소니 이런 것들 CD 플레이어가 무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엔사이클로피디아, 위키피디아가 나와가지고 무료가 됐습니다. 백과사전 이런 거죠. 우리는 네이버 사전, 무슨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거의, 그죠, 750불, 이렇게 하던 것이 공짜가 되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콘솔, 이런 것들도 공짜가 되었습니다. 아타리, 2600, 그죠, 아이들이 돈을 주고 샀던 것이 거의 무료가 되었다. 이렇게, 소니라든가, 캐논이라든가, 도시바라든가, 소니 또 여기 있네, 그죠, 캠톤, 이렇게 큰 회사들이 팔던 이런 것들, 1978년에 되죠. 소니 디지털 보이스 리코더,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리가 보이스 리코딩 했죠. 이런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1900년도에 뉴욕의 피스 애비뉴 5번가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절 날에 보면은 전부 마차예요. 마차 역사 3000년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또 어떤 학자들은 7년 또는 8년 만에 뉴욕의 피스 애버뉴 똑같은 거리,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위치에서 모든 자동차 속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0년도에도 이렇게 10년 만에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대부분의 것들이, 그죠? 바뀌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2000년도, 우리가 2030년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자, 2020년, 2030년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너무나 많은 것이 더 빨리, 더 많이 바뀔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코닥, 그죠? 필름 팔다가 카메라, 필름, 그것이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졌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2030년쯤 되면 칩을 넣어요. 칩을 넣고 모든 자동차도 지금 자율차죠.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비켜서 가요. 교통순경이 필요 없죠. 교통경찰, 교통이 많이 사라진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거대한 변화 때문에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이 교통순경, 교통경찰이죠. 그리고 교통 딱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특히 최근에 나온 거는요, 미군이 인간의 마음을 읽으려고 연구를 했고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네기 멜론 팀이에요. 그 팀이 지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BCI를 가지고 달파에서 연구한 건데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
미래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의 전쟁은 사실 사람들이 나가지고 싸우는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 로봇이 나가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곤충 드론이 나가서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처럼 마음을 읽어서 사람들의 전투 의지를 없애는 겁니다. 가령 제가 다가오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 아이는 적이에요, 적.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전부 고향에 돌아가는 거, 고향에 가서 어머니 만나는 거, 고향에서 뭐 맛있는 닭죽을 먹거나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하러 온 아이가.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마음을 바꿔줘요. 적을 나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고향에 돌아온다라는 마음으로 바꿔줘요. 전부 다 바꿔주면은 적으로 그죠, 쏘려고 오다가 전부 껴안으려고 오는 거예요. 껴안으려고. 이렇게 전투의 전투력을 말살시키는, 파괴시키는, 의지를 없애는 이런 기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이 몇십만, 우리나라도 몇십만 군인이 필요 없습니다. 경찰도 필요 없어요. 경찰, 특히 교통경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이번 세계 미래보고서 2020에서는 몇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수많은 그 폐기 처분을 하죠. 갖다 묻어요. 살아있는 이 내 이쁜 돼지를 땅속에 땅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묻어요. 살아있는 놈을 그냥 매장시킵니다. 이런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대안은 이제는 다른 대안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는 이런 동물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AI, 그렇게 해서 조류 독감으로 닭을 파묻어야 되고 소도 파묻어야 되고 광우병, 이런 형태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땅이 특히 좁아요. 그래서 좁은 땅 위에 우리는 돼지 기름 위에, 돼지의 폐출수라 그러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최근에 TV에 방송된 것에 보면은 지금 뭐 10년이 되어도 전혀 썩지 않고 그죠, 그대로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폐출수만 빠져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 산업의 종말, 석유 산업이 이제 그 영광, 뭐 100년, 200년, 뭐 300년의 영광을 이제 영광이 막이 내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가장 부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 뭐 포춘 10에 8개 또는 9개가 석유 산업이었어요. 석유 가스, 이렇게 화석연료 산업이었습니다. 엑산 모빌이니 쉘이니 쉐브린이니 BP니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석유공사, 뭐 이런 오펙 여러분 들어봤죠? 오펙이 얼마나 강력한 이런 하나의 기구였습니까? 이 영광에 이 거대한 파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의 종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석유 산업의 종말의 가장 큰 뭐 하나의 기술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DAC라고, 뭐 새로 나온 기술은 아니지만 이미 연구가 그죠, 한 10년간 계속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DAC는 공기 연료 축출, 공기 중에 있는 연료를 축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모아가지고 그 탄소를 플라스틱 대신으로 뭐 우리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뭐 바가지 뭐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고, 이 탄소를 또 이 시멘트 속에 집어넣어서 C를 그죠, C죠, 탄소. C를 탄소 안에 집어넣으면 시멘트는요 수백 배로 강해지고 C는 탄소 안에 갇혀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설명을 드립니다. DAC, 카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깨끗한 연료를 만드는 이제 회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는 DAC가 Direct Air Capture입니다.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이라고 그래요. Direct Air Capture 테크놀로지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대규모의 뭐 그 양을, 그죠, 에너지 양을 축출을 하고, 이것을 Air to Fuels라고 이 사람들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공기에서 연료를 만든다, 이런 거죠. 공기, 물, 재생기 기능을 가능한 전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성 연료를 만들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이제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죠. DAC라는 게 Direct Air Capture입니다. 카본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 깨끗한 연료를 공기 중에서 만들어요. 뭐 땅을 파서 지금 석유를 하려면 시추 작업을 하는 거죠. 땅을 파서 시꺼먼, 그죠, 그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정유로 해가지고 뭐 정유 공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순수, 그죠, 탄소 제로의 청정 에너지 기술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기 접촉, 뭐 펠릿 반응, 하소기, 소화기 뭐 등등 이런 기술들을 합쳐서 카본 엔지니어링사에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가만히 보면 아주 큰 기술에만 투자를 하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큰 기술, 그러니까 떡볶이 기술은 큰 기술은 아니잖아요. 이게 에너지를 개발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은 크죠. 여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DAC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카본 엔지니어링사가 공기 중에서 어떻게 카본을, 그죠, 직접 축출하는지 여기서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큰 데에서 공기를 직접 하는 이런 공장을 2015년부터 만들어서 CO2를 축출해요. 그래서 이제 연료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공장에 이미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투자했고요. BHP 석유 회사에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질 회사예요. 또 빌 게이츠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했어요. 요거는 11월 27일 날 나온 건데 어제 나온 새로운 소식이죠. 헬리오젠이라는 회사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는데, 헬리오젠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기기를 갖다 놓고 헬리오젠에서 태양광에서 축출한 이 기술을 직접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화석연료 60%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것도 뭐 10년 내지 100년 걸리는 게 아니고 2, 3년 내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 가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 화석연료를 60%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헬리오젠에 빌 게이츠가 이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투자한 거예요. 솔라, 태양광을 컨센트레이트, 집중해가지고 태양광에 열을, 그죠, 확 올리는 거예요. 열을 얼마까지 올리느냐 하면 헬리오젠의 시스템은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미러, 그죠, 태양광을 미러에 반사시켜서 거울에 반사시켜 가지고 태양을 한 곳에 집중시켜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 태양광 받아가지고 왜 요리를 하거나 태양광 받아가지고 불을 지피는 이런 식으로 렌즈 초점을 맞추는 이런 효과를 가져가지고, 놀라운 것은 이게 1000도씨에 열을 주는 거예요. 그 열을 이 열을 가지고 이제 산업용에 사용하거나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화석연료의 그냥 5분의 1을 없애준다. 그리고 2, 3년 만에 뭐 60%까지 없애주겠다. 이제 석탄 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석유 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전기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가 아마 헬리오젠에서 만드는 이런 특별한 기술, 그죠? 특별한 기술은 이제 태양광이 집적되어 가지고 한 곳으로 포커스를 줘서 미러, 그죠, 이 받아들이는 거울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시켜 가지고
뜨거운 히트, 열을 활용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런 기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왜 땅을 파서, 땅 파면 못 쓰죠. 그리고 그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마 전에는 또 뉴스가 우리 2세기 안에 3.2도가 올라간다. 1도 정도만 올라가도 그죠. 2도 정도 올라가면 대부분의 큰 도시는 그죠. 침수하게 되는 엄청난 이런 그 폐해가 옵니다. 3.2도씩 올라가면은 뭐 거의 매일 지진이 날 거고, 너무나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거고, 더워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전부 submerge 된다 그래요. 가라앉을 거고, 해수면 상승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태양광, 석유는 파면 없어져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태양은요, 아무런 뭐 나쁜 점이 없어요.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클라이먹스라고 직접 공기 포집 기술도 하고 있어요. 클라이먹스는 이런 그죠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하면 매일처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제가 받아요. 뭐 많이 받을 때는 10,000개 정도의 신산업, 신기술, 신솔루션, 신뭐 프로젝트 다 못 읽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또는 재미있는 거, 내가 흥미있는 것만 읽는데 거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신기술, 신산업, 신프로젝트, 브레이크스루라 그래요. 솔라 파워, 지난 10년, 몇십 년간 솔라 파워에 가장 많은 신기술이 나왔다. 태양광. 그러므로 수소 아닙니다. 수소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태양광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가 태양광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구가, 많은 연구원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은 그게 브레이크스루가 나와요. 조그맣게 몇 명이 연구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1등 하겠다고 뭐 수소.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저장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고 ESS가 나왔다 이런 거예요. 수십 년 보관이 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고는 스위스의 칼머 대학교에서 11월 10일 날 지금 사이언스지 뭐 이런 데 발표를 해서 스웨덴이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느 칼머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인 구텐버그에 있는 이런 거고, 카스퍼 마스풀슨이라는 사람이 그죠. 마스풀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연구를 해서 여기 뒤에 사진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리튬 이온 스탠다드 배터리 그죠. 5년 10년을 훨씬 더 능가하는 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몇십 년 동안 에너지 저장 기술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태양이 좋을 때 많이 생산하여 보관을 몇십 년 해버리면은 왜 우리가 석유를 파고 왜 우리가 석탄,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을 떼고 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스 풀슨입니다. 풀슨 교수. 보시면 여름에 태양광을 다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해가지고 태양광이니까 CO2를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그래서 그 히트, 열을 우리가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태양광 에너지를 액체로 보관하는 이 시스템도 이 사람이 만들고 있어요. 액체로. 캐스퍼 모스풀슨 교수가 스위스에 있는 교수가 액체로 보관합니다. 여기서 손에 들고 보세요. 여기 액체로. 만약에 이렇게 액체로 보관을 해서 이렇게 조그만 곳에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죠. 자동차도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핸드폰에 더 이상 뭐 충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온갖 것들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리퀴드 스토리지에서 여기에 보시면 리퀴드 스토리지, 여기에 우리가 저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고요. 수십 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 에너지를 화학 액체로 보관한다라는 게 큰 거예요. 칼머 유니버시티 이 사람이죠, 그죠? 풀슨이라는 교수가 케미칼 리퀴드를 가지고 에너지 스토리지, 에너지 저장을 저장 기술을 완료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저널 에너지 앤 인바이러멘털 사이언스라는 저널의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저널에 드디어 수년간 연구해서 저널에 인정을 해서 저널에 실렸어요. 저널에 실린 게 11월 10일 날 뭐 정도 실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술이죠. 이 칼머 대학교는 6년 전에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2013년이죠. 우선은 그 컨셉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꾸는가, 그죠?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11%, 처음에는 0.01%를 에너지 생산한 거에 0.01%를 세이브하다가 1.1%를 세이브하다가 뭐 이제는 거의 100%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점점 발전하죠. 기술은 이렇게 되고, 이 기술은 리튬은 그죠, 이게 아주 싼 카본 베이스 엘리먼트로 대체가 돼버리면은, 리튬이 우리가 부족해서 뭐 어디서 리튬이 난다 하면은 그 나라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리튬도 필요 없어지는, 돌이 모자라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리튬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와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10분 충전에 200마일 가는 차 배터리를 지금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게 11월 4일 날 나온 거예요. 배터리 10분 충전에 482km를 갑니다. 서울 부산이 325니까 부산까지 갔다가 대구까지 또는 뭐 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배터리 충전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거를 이미 왕조양 교수가, 펜스테이트, 미국의 펜스테이트 교수가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나무를 뗐죠. 그 다음에 석탄을 그저 연탄 만들어서 뗐죠. 근데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안 좋았어요. 깨끗한 게 있나 해서 오일, 기름, 석유 쓰다가 가스 쓰다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져요. 왜? 이런 것들은 전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아주 주범이다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부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950년대에는 기후변화를 99% 거부했거나, 그죠? 부인했습니다. 무슨 기후변화야? 기후는 없어. 오히려 냉각기가 와, 빙하기가 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옆에 보니까 너무 더워졌어요. 옆에 보니까 뭐 봄하고 가을이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 거대한 변화, 오늘 석유의 종말, 석유 시대의 종말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 아까 이야기했죠. 폴슨 교수가 에너지를 액체로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대학에서 그죠, 한 번 충전해가지고 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뭐 이미 기술이 나왔다거나, 수많은 DAC 기술이 가장 큽니다. Direct Air, 그죠, 캡처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를 캡처해서 연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C는 시멘트 같은 데 넣어가지고 꽉 잠궈요. 그러면은 탄소가 없어지는 거죠, 공기 중에. 여기에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 자,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욱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이었습니다.